네, 이번 차시는 STP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STP 전략이 무엇이냐 하면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타겟팅과 포지셔닝. STP 마케팅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STP 마케팅은 마케팅의 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먼저 STP 전략이 왜 중요하냐. 예전처럼 그냥 대량으로 내 고객이 누군지 모르게 그냥 전국구로 시장에 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요, 안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소비자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개성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한 소비자를 찾아가지고 내 소비자가 누구인지 타겟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속 좋은 이미지,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은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선택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STP는 뭐다? 결국 고객의 머릿속에 포지셔닝 하기 위한 방법이다. 자, 먼저 내 고객들이 어떻게 했는지 짧게 쪼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겠죠.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들에게 우리 제품이 어떠한 좋은 건지, 그러니까 어떠한 이미지로 접근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래서 STP를 정리하자면 고객의 머릿속에 포지셔닝 하기 위한 방법이다. 먼저 결론을 내고 가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 가치 있는 다수시장을 세분화하여 자사 및 경쟁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겟, 시장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타겟을 설정한 후에 P, 포지셔닝이죠. 여러 가지 마케팅 미스를 활용하여 자사 제품을 소비자의 마음속에 인식시키는 노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STP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별도로 보는 것보다 이게 하나의 어떤 연계 과정,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의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STP 전략은 꼭 필요하다. 먼저 시장 세분화부터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마켓 세그멘테이션이에요. 비슷한 욕구를 갖고 있는 고객들의 집단을 우리가 세분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여러 개의 세부 시장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시장 세분화, 마켓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각 세부 시장 욕구에 맞는 상품만을 마케팅하는 것을 우리가 세부 시장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라면도 시장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우리 한국 사람은 라면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요. 신라면은 매운맛 시장이죠. 안성타면은 얼큰한 맛이에요. 진라면은 순한 맛 시장. 꼬꼬면 나가사키는 맑은 국물 맛. 자, 이런 식으로 라면이지만 라면도 세분화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런 시장도 있을 것이다 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출시해가지고 그 시장을 형성한 겁니다. 여러분 LG 생활건강 생활용품 잘 만들잖아요. 여러분 짜연퐁, 테크, 섬유, 유연제, 세제 등등. 편익을 생각해서 손보호를 생각한다면,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환경보호를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시장을 여러 개로 세분화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가격 전략하고 유통 전략하고 프로모션. 이게 바로 세분 시장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세분 시장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효과 때문에 그렇죠. 일단 마케팅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분화된 시장은요. 왜? 그 쪼개진 시장 사람들이 어떠한 시장에서 뭘 원하는지 그 사람들에 대한 요구를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기회 발견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세부 시장에 모든 걸 투입해가지고 내가 이 시장에서는 내가 최고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마케팅 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경쟁 우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합한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겠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will, 쿠퍼스, 메치니코프, 위, 간, 장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의 그냥 유산균 음료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인체 기관 그 중요하잖아요, 사실. 거기만 생각해가지고 딱 거기만 타겟을 해가지고 세분 시장을 해서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야쿠르트 사례 보시면 윌, 쿠퍼스, 메치니코프 간단한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냥 하면 안 돼요. 세분 시장 세분화는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원칙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어요. 일단 측정 가능해야 돼요. 세분 시장의 크기, 구매력. 그러니까 내가 왼손잡이를 전문으로 하는데 왼손잡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측정이 가능이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경제성,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돼요. 수익이 안 되면 안 돼요. 공장 들어가는데 그 시장도 있어가지고 별도의 이제 하나 그러니까 짜장면 만들다가 짬뽕 만들잖아. 짬뽕 만들고 울면 만들어요. 간짜장 만들자. 이런 식이 하나하나 이게 시장을 이렇게 추가하면 그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익성이 나야 돼요. 그리고 접근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 시장 내에 그 고객들끼리는 굉장히 동질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 얘기죠. 하지만 시장 간에는 서로 완전 달라야 돼요. 이질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내 동질성, 그룹 간 이질성. 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야 프로그램을 달리 개발하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달리 개발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행 가능성. 만약에 그 시장이 있다면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그 실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세분화 변수입니다. 기준 변수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인구 통계적 변수가 기본적으로 사용돼요. 연령에 따라서 시장 세분화하잖아요. 그죠? 10대, 20대, 30대. 남성, 여성, 소득 1,000만 원, 2,000만 원, 가족수 1인 가족, 3인 가족, 5인 가족. 지리적 변수, 지역, 기후, 도시의 크기. 심리적 변수, 사회 계층, 직업군이 이거야 교수냐, 자영업자냐, 그죠? 외식업자, 자영업자,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겠죠? 개성, 라이프 스타일, 행동적 변수, 편익, 사용량, 충성도, 사용 성향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자, 제조업체가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그 시장 세분화 하려고 하는 기준에 맞게 변수를 활용해가지고 시장 세분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 다 할 수는 없죠. 세분화 할 때는 하고, 이제 내가 맞는 시장은 거기에 맞는 타겟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다 적용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아주 혁신적인 농산물 경우에 시장 세분화가 시기상조일 수가 있어요. 시기상조. 왜냐하면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농산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장을 먼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농산물 시장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새로운 농산물은 너무 일찍 시장을 세분화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농산물에 대한 상품에 대한 어느 특정 시장에 대한 것은 사실 많이 알려져야 돼요. 그런 시장이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못난이로 만든 사과로 만든 주스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못난이 사과로 만든 주스 시장이 있었어? 이거는 진짜 알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처음부터 너무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지나친 시장 세분화는 수익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쪼개가지고 과다 비용 들어가지고 여기 A 시장, B 시장, C 시장, D 시장 다 거기에 세부 시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진출해가지고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히 너무 커스터마이제이션,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시장의 규모가 돼야 되고 경제성이 있어야 그 고객들에게 내가 타겟을 맞춰가지고 그 시장을 내가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있는 시장에 내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고객 맞춤 1대1은 좋다 하지만 어느 정도 충분한 규모와 시장성, 그 다음에 경제성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농산물 취급, 농식품 회사는 크지만 농산물 취급하는 생산자들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이런 고객들을 선택해서 가겠다? 그러면 처음에 진짜 잘 정해야 돼요. 이 시장 저 시장 다 정하는 것보다 하나의 시장만 정해서 선택하는 것도 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 자금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뭐 고추장 많이 드시잖아요. 우리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꼭 필요한 거죠. 찌개에 들어가고 무침에 들어가고. 고추장 시장도요, 여러분. 전통 고추장이 있고요. 혼합장이 있고요. 고추장을 베이스로 한 소스 등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 소비자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고추장 시장도 이거 외에도 다른 시장이 또 추가될 수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여러분 매운맛 소스 있잖아. 마라 소스, 뭐 스리라차, 자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마라 식품이 시장에서 많이 성장 중에 있죠. 마라탕. 원래 마라가 이제 중국 말인데요. 마라가 매우 맵다는 뜻이에요. 매울 라자인데요. 예. 그래서 뭐 불닭 소스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 분석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고추장은 요리해 먹더라. 그래서 여기도 이러한 시장이 있겠구나 우리가 추측을 하고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소스 시장도 고추장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또 다른 시장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네, 고추장도 우리 전통 고추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추장 기반의 베이스의 시장이 추가될 수 있다는 거, 세분 시장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 시장 선정인데요. 말 그대로 타겟팅이에요. 아까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했잖아요.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가야 될 시장을 한 개 아니면 뭐 2개 내지 3개 정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진 세부 시장을 우리가 표적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부 시장들 중에서 경쟁 제품보다 고객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세부 시장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적 시장에 충족시켜야 할 세 가지 조건. 일단 매력이 높아야 돼요. 매출이 높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률, 기대 수익률 등 일단 매력이 높아야 되고 경쟁자들보다 경쟁 우위에 있어야 돼요. 기업 문화, 목표, 기존의 시장,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와 높은 적합성이 돼야 됩니다. 적합해야 돼. 그러니까 일관성, 일치성 등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분시장 요인, 경쟁 요인, 자사의 적합성이 세분시장의 매력들을 평가하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평가할 때요. 매력도 자사와의 적합성, 경쟁의 정도, 그리고 고객의 편의 및 가치 등. 자, 이런 것들을 중요도로 해가지고요. 세분시장 A, B, C, D 했을 때, 나는 요거 해보니까 A하고 D가 우리에게 가장 맞더라. 해서 딱 찍는 거죠, 이제. 타겟팅이니까, 그래서 시장 선정해가지고, 제1표적 시장은 우리가 이러한 고객들이 있고, 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 규모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시장을 선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입할 표적 시장은 여러분 여기 색상 보시면 보라색이에요. 약간 핑크색. 각 세부 시장은 하얀색인데요. 그러니까 제품과 시장을 가지고 했을 때 이거는 유일 세부 시장 집중이에요. 딱 하나만. 나는 여기에 내 모든 걸 걸겠어. 집중해서 집중 마케팅 할 거야. 자,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선택적으로 내가 전문화 해가지고 할 거야. 자, 이거는 내가 제품 전문화 해가지고 시장은 다 똑같이 갈 거야. 여기는 제품은 시장은 아니고 제품을 똑같이 할 거야. 시장이 아니라 제품을 똑같이 하는 거죠. 시장 전문화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이 이거예요. 전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거.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을수록 원가가 줄어들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제품들이 있죠. 그거는 전체 시장 확보하는 겁니다. 뭐 생수, 요즘은 생수도 약간 선택적으로 하죠. 프리미엄 있잖아요. 뭐 수입산, 뭐 에비앙, 저기 동해안의 심층수 같은, 자, 이런 것들도 세부 시장 해가지고 타겟팅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무차별 마케팅이 있고요, 차별적인 마케팅이 있고요, 집중 마케팅. 제가 아까 앞에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차별 마케팅은요, 대부분 생필품이 대다수예요. 원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전체 시장 가는 겁니다. 차별적은요, 마케팅 믹스를 하나를 가지고 세무시장, 거기에 맞게끔 마케팅 믹스 두 번째를 가지고 두 번째 시장 가는 거. 특히 컵라면 있잖아요. 아까 매운맛, 무슨 국물, 또는 순한맛 등등. 신용카드, 블랙, 연회비 막 500만원 이상, 블루 300만원, 옐로우 100만원, 화이트 100만원 이하. 차별적인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차별적으로 느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차별적 마케팅 하면 거기에 맞게끔 어차피 그 집단들은 다 욕구가 비슷합니다. 그다음 집중 마케팅. 국순당의 경우 백세주를 집중적으로 어느 한 지역 시장에 또는 그 세부 시장에 딱 선택해가지고 간 겁니다. 비듬 시장, 비듬 샴푸 시장 있잖아요. 샴푸인데 비듬을 가지고 비듬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세부 시장에 비듬 샴푸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선택을 딱 하나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네,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이런 것들이 다 차별화 마케팅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송편 좋아하시나요? 송편은 주로 언제 먹죠, 우리가? 명절이나, 그죠? 행사, 제사. 그런데 이제 영광 오신 송편이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했더니 먹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셔닝을, 타겟팅을 잘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영광 오신잎 송편이에요. 식용으로, 그러니까 먹는, 우리 밥을 대신해서 먹을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사실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 40대 이상,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여성분들 경우 탄수화물보다는 쌀을 먹는 것보다 이렇게 떡을 가지고 대체 식품으로 대신 먹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다이어트에도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포만감은 주면서 살을 안 찌는. 그래서 타겟팅은 여러 가지 할 수 있고요. 포지션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생산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포지셔닝인데요. 말 그대로 영어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은 위치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이나 소매점이 경쟁 제품이나 경쟁점과 비교하여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차지하게 되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ing가 붙이면,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에게 마음속에 우리 자사상표를 유리하게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 간략하게 정의하면, 그러니까 포지셔닝 전략이란 경쟁사와 경쟁점과 비교해서 우리의 제품, 우리의 브랜드, 우리의 상표가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좋은 위치에 위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위치와, 그렇죠? 심리적인, 여러분들 풀무원 어떤 제품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아, 건강. 그게 바로 심리적 입체예요. 풀무원은 건강을 포지셔닝으로 한 기반으로 한 그러한 생산 업체잖아요. 제조업체이기도 하고, 물론 제품마다 약간 달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건강이고, 또는 이제 친환경, 그리고 탄소 중립 또는 기후 변화 뭐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자사상표 제품을 유리하게 심적으로 이치화시키려고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 구매할 때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리마인드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포지셔닝을 잘한 거예요. 내가 어떤 제품 구매할 때 그 제품이 떠오른다? 그러면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경쟁 점포보다, 경쟁 업체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구나라고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쟁 집단은 1차와 2차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제품끼리 경쟁은 1차예요. 그리고 같은 제품이 아니어도 존재하는 그런 경쟁 집단. 예를 들면 포도 농장의 2차 경쟁은요, 체리 농장, 수박 농장이 될 수 있어요. 햄버거의 1차 경쟁은 햄버거겠죠? 2차는 짜장면, 2차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은 경쟁의 그런 1차, 2차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사실 이제는 뭐 브랜드 경쟁, 또는 먹거리 경쟁, 또는 라이프 스타일 등등. 경쟁이 단순하게 계층적 그 경쟁이 지금은 의미가 없죠, 사실은. 여러분, 나이키의 경쟁사는 닌텐도다. 이런 책도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키는 스포츠 우리 브랜드잖아요. 스포츠 회사가 왜 게임 회사가 브랜드 경쟁자가 됩니까? 왜 스포츠 대신에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쟁자는 누가 어디에 있는지 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확립을 하고 정립을 하셔야 돼요. 특히 지역 상품 마케팅은 상품이 아니고 인식 싸움이에요. 그래서 경쟁 우위에서 이기려면 포지셔닝을 잘해야 됩니다. 기능적으로, 심리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포함해서 포지셔닝이 잘 되는 제품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자, 포지셔닝 절차인데요. 일단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먼저 경쟁 제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해보니까 이런 제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파악해보니까 나는 일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자사 위치를 평가를 하는 단계 순으로 이어져요. 내가 처음부터 나는 여기 가야 되겠다 해놓고 가면요, 안 됩니다. 시장에서 먼저 경쟁사들 파악을 해야 돼요. 경쟁사들 제품이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죠.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비싸고 높고 식품 취급은 많고 적고 농산물 많고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 포지셔닝을 그렇게 한 겁니다. 다 포지셔닝은 내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경쟁 제품의 위치가 여기기 때문에 나는 이 시장을 택해서 이 시장으로 진입해서 계속적으로 포지셔닝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평가하고 경쟁사 조사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예요. 유형별 포지셔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속성, 효용이에요. 말 그대로 속성에 의해서, 속성으로 포지셔닝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자일리톨껌 하면 뭡니까? 충치 예방. 예를 들면 천연조미료. 이거는 속성, 효용을 가지고 포지셔닝한 사례예요. 치약, 미백, 잇몸 보호, 플라그 제거 등등 있겠죠. 이미지. 말 그대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편익을 소구하는 거예요. 일단 고객들은 그 제품에 대해서 또는 회사에 대해서 상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잠궈져요. 다른 데로 잘 안 갑니다. 그 상표가 회사가 소비자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는 이상. 그리고 경쟁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이 있고요.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해되는 거니까요. 포지셔닝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The Law of Leadership, 선도자의 법칙이에요. 더 좋은 것보다 맨 처음을 택해야 돼요. 시장에 아무도 없고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면 있잖아요. 먹힙니다. 선도자의 법칙, 마케팅, 불변의 원칙, 33가지 원칙 책으로도 있지만 그중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바로 선도자의 법칙이에요. 좋은 것보다 맨 먼저가 좋습니다. 여러분. 영역의 법칙이 있어요.
어느 영역이 들어간, 그러니까 어느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 최초로 새로운 영역을 만들면 그 법칙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먹혀요. 시장에서 먹힙니다. 자, 선도자의 법칙, 영역의 법칙, 그리고 기억의 법칙. 시장이 먼저 가는 것보다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먼저 남아야 돼요.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은 제품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에요. 제품 싸움은요, 판매원들의, 장사들의 그러한 마인드입니다. 장사꾼들의 마인드, 제품의 싸움이죠. 가격 조금 낮게 하거나 좀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인 방식으로 판매해가지고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사람들은 장사꾼이고요. 마케팅은 그러면 안 됩니다. 가치, 인식과의 싸움이죠. 그 다음에 집중의 법칙이 있어요. 마케팅에서 가장 강력한 개념은 잠재기억의 기억 속에 한 단어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노 피자라면 가정 배달이에요. 페덱스 하면 밤샘 배달이에요. 마켓컬리 하면 새벽 배송이에요. 쿠팡 하면 로켓 배송이에요. 이런 식으로 딱 한 단어 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단어만 심으면요, 경쟁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포지셔닝 맵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제품과 그 제품 경쟁 위치를 3D, 뭐 2차 공간 또는 3차원 공간에 점을 찍어가지고 자사와 경쟁사의 그런 포인트, 점을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내가 가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포지셔닝 맵이죠.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포지셔닝 맵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지각된 각 상표들의 상대적 자사 상표가 제대로 포지셔닝 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죠. 네, 여기는 지금 3차원 공간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가격, 여기에 가격, 그 다음에 품질, 그리고 브랜드. 가격이 높냐 낮냐, 품질이 높냐 낮냐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A사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쪽으로 찍어가지고 상대하고 경쟁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하는 그러한 위치를 정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도표예요. 그러니까 맵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포지셔닝 맵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2차원에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기준 변수를 다양하게 두고 2차원에 또는 3차원에 자사 위치를 타사와 경쟁사와 비교하는 그러한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겟팅과 포지셔닝까지 해가지고 이제 다 했는데요. 그러면 이번 과정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농산물 유통과 마케팅에 대한 어느 정도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빌면서 이 과정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